안녕하세요. 잘 됩니까 재건축 조합? 아유 재밌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나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왜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정책 얘기해요? 왜냐면 저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네. 여의도를 다시 리빌딩하겠다 뭐 이런 건 줄 알고 정치 토크만 할 줄 알았는데 정책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그 시즌별로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책이라는 건 잔잔하게 깔아놓고 저희가 영상 한 100개 정도 축적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잔잔하게 퍼지는 것이고 네. 정치는 현안을 다뤄야 되는데 현안 다루기 시작하면 재밌거든요. 재밌죠. 예, 근데 재밌는 만큼 그건 나중에 딴 데서 돈 받고 하고. 예. 아니 본인 채널에서 구독자 올리긴 좋잖아요. 아니, 저희 슈퍼챗도 안 받아요, 저희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오, 때문에 그렇구나. 저희는 그거는 너무 현안에 매몰되면은 사실 네. 정책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현안은 현재나 아닌 과거를 평가하는 건데 네. 현안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원래 저 정치 얘기는 왠지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네. 사전투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예. 지금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보기에 판세 어떻게 봅니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보궐이 아니라 만약 일반적인 총선과 같이 치러졌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예측하는 대로 한 18% 정도 차이 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궐이니까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텐데 사실 강서구 지역은 그 변수도 약간 약한 게 나이 든 분들이 적어요. 서울에서 예. 가장 젊은 두 번째 구정될 겁니다. 2030 인구가 많다. 평균 연령이 가장 많은 연령이 사는 데가 29세입니다. 가장 많은 그래요? 사람이 사는 네. 게 29세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마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2030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 유세라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요청은 없었죠, 당연히. 당에서 요청한 건 염치가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윤상현 의원 같이 다 또 이제 좀 할 말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 제 측근인 김철근 실장 통해 가지고 네. 김태우 후보 측에서도 의사 타진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아 잠깐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강서병 위원장이었죠. 예. 지금은 징계 상태니까 예, 아니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김철근 위원장 통해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 예, 그렇게 전 전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요청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아 그러면 당에서는 당 또는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한 거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근데 뭐 요청의 지원- 형식이라는 게 네. 의사 타진 정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왜요? 아니 선거라는 거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거라는 건 오너십을 갖고 지휘하든지 네. 아니면 내 선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네. 애매한 거 하면은 애매하게 나중에 욕먹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아니 보세요. 본인 아니, 선거는 아니고. 대선과 지선을 제가 당대표로서 이끌어도 나중에 듣는 소리가 뭡니까? 이겨놓고 나중에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이겼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실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요. 변수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변수는 최대한 간소화해가지고 그 변수의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제 말했던 게 뭐냐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거다. 예. 잘 되면은 대통령께서 무한한 영광을 가져가시고 잘못되면은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근데 이 대표 본인 선거나 오너십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후보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선대위원장 또는 당 대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거 해도 뭐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럼 가가지고 무슨 뭐 유세차 한번 올라갔다가 그럼 제 그 장면만 남아가지고 선거 지더라도 또 이준석이 유세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텐데 누가 예. 선거 오너십을 가진다는 건요 제가 작정하고 그 판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뭐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여긴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당에서 어떤 선거에서도 어떤 요청이 와도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 아니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부에 열받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진석 얼굴을 봤어. 국민의힘을 찍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의 이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봐요?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거 강서구 보궐선거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왜 저래 메머드 선대위 해가지고 판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요 선거 캠페인 전략이 승패와 떠나서 승패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조금 미스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 가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요? 내서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가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낸 주체가 이번에 대통령이라 보고 예. 그럼 대통령이 합리적인 주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비합리적인 주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합리적인 주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수도권의 민심을 그대로 한번 중간고사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선거 결과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총선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다. 그런 생각을 여권 지도부하고 용산에서 가지고 그 있는 거다. 의도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예. 그 의도도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저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나중에 결과는 보십시오. 수도권의 위기론이 실제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봐라 이 자식들아 이거 내가 잘하고 있잖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겠죠. 그럼 결과는 어느 쪽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 대통령께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대답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제가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되는 선거가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라는 질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던데. 그럼 어디 선거가 바로미터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 갤럽 조사가 바로미터입니까? 그러니까 바로미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압계 이런 뜻인데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뭐 보고 파악합니까? 뭐 보수 유튜브에서 하는 자기들 자체 여론조사 갖고 합니까? 뭘 갖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21대 총선 때 그때 황교안 지도부에 있으면서 가장 기겁했던 거는 회의 가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막 보면 야 이번에 우리 선거 크게 이길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무슨 지표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어제 내가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내 친구들이 다 문재인 욕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어떤 실험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여론조사거든요. 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예측이었다. 내 친구 6명이 밥 먹었는데 그중에서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선거 이길 거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나왔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예전에 대표하면서 공천할 때 시험 보자고 했는지 좀 있으면 유권자들이 아실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네. 되게 모호한 적이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또는 직접? 어제 이제 제가 그 윤상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네. 사실 김태우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아직까지도 이준석 비방하는 영상을 몇십 개씩 올려놓고 있는데 설마 김태우 후보가 염치가 있다면 그런 부탁을 하게 되냐 했더니 김태우 후보 측에서 그 영상은 사실 김태우 후보가 올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보내왔어요. 네, 김태우 후보 TV에 있는데 그게 예전에 무슨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채널이 넘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올린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안 지우고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지웠더라고요. 그 해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선거 막판에 와서 좀 힘이 좀 돼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읽히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죠. 그거는. 네, 어쨌든 제 입장에 봤을 땐 김태우 TV라는 곳에 저를 까는 영상이 몇십 개씩 올라가 있었고 그걸로 수십만 조회수로 수백만 조회수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이준석 하버드 학력 위조 저격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 판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강력한 의지였고 선거 결과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뭐 김기현 대표 체제는 당연히 순항을 할 것이고. 그럼 불세출이 지도자죠. 그러면 이기면요. 김기현 중심으로 대동단결.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은 그거는 이번에 뭐 누굴 탓할지는 뻔하죠. 누가요? 이번에 선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선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고 후보를 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누굴 탓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청취자들한테 물어보시죠. 한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하나에 100원인가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어떻게 된다? 선거를 만약에 지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항상 이 평론할 때 얘기했잖아요. 상식선에서 파는 평론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여권의 판이 비상식의 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은 보궐선거 지면 대표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비상식은 뭐냐면 이겨도 물러나요. 이겨도 쫓아내요.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인 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예측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야 이준석 예측 틀렸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예측 안 하려고 합니다. 잘. 그럼 그 얘기는 그 비상식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 전제를 깔고 얘기하면 보궐선거를 설사 지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선거를 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틸 거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은 김기현 대표 물러나지 않게 하는 대신에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쪽으로 틀 수도 있죠. 용산에서? 지금 공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선거를 이기겠다보다 공천에서 내 사람 심겠다는 의도가 강한 행동이고요. 예. 선거 이기겠다 생각하면 지도부 갈아야죠. 이건 무조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위용이 찬란합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에 젊은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 좌병민, 우예찬 예. 어떤 성적이 나올지 한번 기대되는 거죠. 이제. 한때 본인 이준석 전 대표가 가까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싫은 소리 한 적 없었는데 그들이 먼저 저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래요? 저는 네.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 만약에 지면 비대위 체제 되고 원희룡 장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원희룡 장관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뭐 원희룡이나 권영세 장관 이런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다만 내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 아주 가깝지도 않게 아주 멀지도 않게 있었던 사람들이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선거 지면 용산은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국정기조 전환이라든지 상식적인 선이 아니면 비상식적인 선이요. 둘 다 해보죠. 상식적인 선에서는 대통령이 책임 안 지려면 싹 다 갈아야죠. 지도부를. 네. 총리부터 다 갈아야죠. 그래요? 네. 네.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비상식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갈고 끝날 것 같습니다. 당에 대해서는요? 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건 상식적인 선에서는 대통령이 지도부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상식은 사라진 지 오래고 비상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용산에서 비대위원장을 세우자는 주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김기현 대표에게 굴종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이준석 대표 2부에도 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1부에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그동안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 스님이 준 글이라면서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하여튼 본인 입장에서 뭔가 지금 좀 수굴이 그어져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나는 뭐 알비백 이런 거 한 거거든요. 알비백? 네, 알비백 비슷한 거 한 건데 스님의 가르침을 올렸는데 스님이 가르친 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스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거 올리면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장제원 의원은 그럼 총선 이후 또는 총선 직후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를 예고하는 글로 봅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여기서 지금 어쨌든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예측해 보자면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걸 노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의 추측인 거죠. 예, 예. 근데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가장 낫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주변에 총선 이후에 2년 뒤에 그 부산시장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네. 그러면은 합리적인 선에서 이번에 총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장제원은 자기 지역구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판에서 어떤 한 번 더 당선되는 의미보다는 뭔가 사심 없이 윤석열 정부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신 비서실장으로 옮겨가고 나중에 2년 정도 국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놓은 다음에 부산시장 가는 게 합리적인 길이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무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 계획이 무산됐을 거다. 그렇죠. 비서실장을 해도 아마 장제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계속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겠지만은 우선 비서실장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2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보죠. 네. 얼마 전에 이 영장 기각된 이후에 네.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봤어요. 분위기 반전 위해서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해야 된다 보고요.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왜냐면 본인이 그 길로 들어섰잖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한 두세 살만 얘기해도 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 했으니 어떤 내각 내에서 더 큰 역할, 총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 옵션이 열려있다 본다.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제가 봤을 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해산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치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그게 이제 이게 실패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관료의 길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총리를 도전한다? 네. 거기는 인준투표가 있어요. 야당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무슨 수를 써서도 부결시킵니다.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막힌 길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같이 능력 있고 또 여권의 인재풀에 들어있는 사람 같으면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총선 역할밖에 없어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뭔가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정책적으로 보면 뭐 이민 정책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것도 얘기하고 몇 개 펼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주목할 건 아니겠지만 작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는 뭐 그래도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했던 법무부 장관의 평가를 받고 본인이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총선에서 역할이 클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웅적이고 대중적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도 김종인 장관이 어디 라디오 가서 말씀하셨던데 험지 돌파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거 정도가 차이가 있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다만 총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네.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공직 생활 그만할 거 아니면은 네. 이번 총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총선 때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타이틀로 더 힘들지 몰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뭐 수도권 간판 무슨 뭐 선대위원장 이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한동훈 장관은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요. 뭐 네. 간판급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자신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인텔리 같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검사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딱 거기에 맞는 특화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요? 그거 여기서 언급하면 기사 날 테니까 안 하고요. 아이 뭐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만약에 네. 공천권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 0이지만 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카드 잘 써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네. 그 강서 벨트 중에 하나 나갈 것 같습니다. 강서벨트? 왜요? 강서 가불명 지금 보궐선거 있는 그 동. 아니, 강서구 말고 강서. 아 강서벨트. 예, 그 영등포, 양천, 강서 네. 그리고 좀 더 어려우면 이제 구로, 금천 네. 이쪽 관악 이쪽이잖아요. 여기 예, 양천. 서남권 소위 말하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등포 정도도 굉장히 좋은 데다. 예, 한동훈 장관 같은 엘리트 이미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등포 네. 을 같은 곳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사실 그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서남권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는 네. 거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 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핵이 될 만한 예전에 보면 김문수 지사가 부천 소사에 자리 잡으면서 예. 주변에 4명 정도 예를 예. 들어 뭐 그 당시 이매규 아니면 차명진, 이사철 이런 분들이 예. 당선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영등포나 아니면은 뭐 좀 이 지역에 어디 자리 잡으면은 예. 그 주변에 둘러싸는 인재들을 아까 말했지 엘리트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로 삼으면은 예. 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그게. 서남권의 축으로 예. 당이 좀 어려운 지역에.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 상대 정당인 민주당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에. 아 서남권 쪽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공천할 거 아니니까 예. 그거는 뭐 그냥 자 그냥 그러면 썰로 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썰 하나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서남권 쪽에 축이 한동훈 장관이 가면 동북권 쪽의 축은 윤주석 전 대표 본인이 갑니까? 저는 그런 역할도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예. 저는 그냥 저 이번에 총선 하나 당선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아, 저만큼 이준석 전 대표 보면 그 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만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에서 공천 줄 거로 봅니까? 상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상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은 준다 할 거고 비상식으로 가면요. 비상식은 예측할 필요가 없죠. 뭐 이게 비상식의 레벨도 예.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비명계 그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아무 말 안 할 걸요? 예. 아무 말 안 한다. 예.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센 예. 발언하면서 그 긴장 분위기만 조성할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서야 본인 입에서 이걸 뭐 할 수도 없는 가결파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 정청래 의원 정도만 아마 이 돌격대 역할을 할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 국민의힘의 애초에 기대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상태의 민주당과 총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각됐기 때문에 적어도 여권이 구사하는 예. 이재명 대표의 구속과 송영길 대표의 압수수색으로 추석밥상을 올려가지고 민심을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 자체는 좌절됐어요. 그건 여권의 좌절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된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또 그건 다른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단식 후에 회복하기 시작한 지가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 일주일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서 보궐선거에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 회복이 더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내세우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 유권자 공략에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하나의 숙제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저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그 사유를 대고 안 나갈 수 있는 거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딱 돌아오는 순간에 본인의 모두 전환을 위한 준비를 지금 많이 해놔야 될 겁니다. 이번에 민생 그 영수회담 제안한 건 잘한 거고요. 근데 이것도 1절만 해야 됩니다. 그럼 2절부터는 예. 이재명이 말한 민생 대책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나올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